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이랑 경쟁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Girməkdən birlikdə 15년 çalışır. 전을 Və 생각해 보세요. Geohidro 15년 전쯤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야, 그거 무거운 거 누가 들고 다녀? 이 큰 걸 어떻게 뭐 들고 통화를 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나 작은 폰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과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챗GPT든 제미나이든 여러분들이 좋은 거 둘 다 깔아도 되고 다 깔아서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사용하면 좋다는 내용들이 나오면 메모를 해서 나도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결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통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동시 통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는 줌이 됐던 그다음에 구글에서 사용하는 미트가 됐던 어, 이 사용을 하면 이제 동시 통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1년 정도 더 지나면요. 인공지능이 동시 통역을 해줄 거예요. 그런 시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애터미에서 강사들은요. 그 강사가 잘 쓰는 사투리까지 인공지능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강사의 발음이나 이런 부분도 인공지능에게 따로 학습을 시켜서 전 세계 언어로 동시 통역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언어의 장벽은 앞으로 짧으면 1, 2년, 길면 2, 3년 이후에는 언어 장벽도 없어질 겁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이제 통역해서 밥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통번역도요, 아주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들만 살아남아요. 왜? 인공지능으로 번역시킨 다음에 검수만 해요, 전문가들.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 달에도 번역을 몇 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권 번역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여러 명이 나눠서 번역한 다음에 검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여러 명에게 주는 보통 수준의 통역, 번역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지금 미국은요, 난리도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하는 굉장히 고액 연봉자들이 다 해고당하고 있어요. 연봉 3억, 5억 받는 그런 좋은 직장이 사라졌어요. 변호사들이 일자리를 다 잃고 있어요. 왜? 인공지능으로 다 판례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요. 그러면 이제 최고의 변호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비서 한 명 두고 인공지능 활용해서 10명, 20명이 할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을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 변호사들은 이제 자기가 최고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변호사들은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벌써 미국은 진행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도 뭐 노란봉투법이다 뭐다 해서 지금 노동자의 권익이 많이 올라가는데 참 재밌는 일이 5년 전쯤에요. 문재인 정권이 들었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최저시급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 근데 7천 몇백 원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파급 충격을 주고 첫 해에 10몇 퍼센트를 올렸어요. 최저시급을.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뉴스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아, 식당부터 자동화가 될 거다. 공장도 자동화가 될 거다. 무인화가 될 거다. 그렇게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어떠냐? 모든 식당 테이블에는 테이블 오다가 타블렛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와서 주문받지 않습니다. 앉아서 이거 자기가 주문하는 게 이제 일상화됐어요. 그 다음에 모든 대한민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 키오스크라고 하는 주문대에 다 손가락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거기서 일하던 수많은 이 주문받는 여성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다 해고됐어요. 네. 그리고 고속도로 지나갈 때 다 뭐예요? 하이패스로 다 지나가요. 예, 돈 받는 사람 다 없어지고 있어요. 일자리가 어때요? 계속 사라집니다. 대신 무슨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요. 이게 지금 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 현실이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근로자의 권익이 확대됨으로써 기업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뭘 하겠어요? 로봇을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유망한 로봇 시장이 어디냐? 첫 번째가 요양이에요. 이제 우리 나이 들면 누군가 케어해줘야 되잖아요. 요양을 대신해. 지금 요양보호사 있죠.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일을 로봇이 할 거예요. 그 다음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 다 자동화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자동화를 할 수 없는 부분. 해무임 만들 때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거 그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박스하고 하는 거는. 그 집어 넣는 거는 사람이 넣는데요. 마지막에. 근데 그게 자동화가 안 돼요. 마지막 부분이. 근데 그것도 이제 로봇 손으로 집어 넣는 자동화가 곧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장에도 인원이 계속 줄어서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없어진다. 계속 없어진다. 네.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이 더 싸게 나올 수 있는 경쟁을 계속 할 거고, 그 다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만났잖아요. 너무 잘 만나신 거예요. 지금도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실 거예요? 최근에 제 친구가 모 대기업의 고위직 임원으로 있다가 이제 마지막 차서 이제 퇴직을 했어요. 예.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대기업의 고위 임원이었으니까 어때요? 어깨에 이제 뽕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아 내가 누군데 뭐 그전에 어때요? 나가면 엄청 대우를 받았잖아요. 딱 나오니까 어때요? 할 일이 없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내면 다 사장급이잖아요. 일자리가. 자기가 갈 때가. 근데 60이 다 돼서 사장급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뭐밖에 없냐? 경비. 근데 그 경비조차도 이제 로봇으로 대치될 거예요. 조만간. 예.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뭐냐? 결국 남는 거는 뭐예요? 인간 관계만 남아요. 그렇죠? 사람이 산다는 게 뭐예요? 인간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보다 감옥 안에 감옥이 뭔지 아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감옥 안에 감옥이 뭔지 아세요? 독방이에요. 감옥에서도 말을 안 듣고 죄를 짓잖아요. 그럼 더 이상 벌 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독방에 가둬버려요. 그 다음에 빛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의 고통이 뭐냐 하면 독방이 그리고 불빛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의지와 그죠?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인간관계 이게 남아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이 인간관계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제 이 외의 사업은 없어져 갑니다. 네,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속리산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운전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아니면 3년 뒤에는 운전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운전도 못하게 할 거예요.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다 운전을 대체할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아요? 인간관계만 남아요. 그럼 혼자 앉아서 뭐, 히키코모리인가? 일본어로. 그냥 집에 처박혀갖고 아무도 안 만나고 비디오나 보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그런 완전 폐쇄된 삶을 사는 일부 사람도 있지만 그건 뭐예요? 그게 정신병이잖아요.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인간관계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인간관계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전달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뭘 더 더해야 되냐면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는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언어가 부족해. 내가 여러 가지 언어를 못해. 그러면 내가 한국어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언어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영어를 읽을 줄은 아니까, 읽고 해석할 줄은 아니까 어때요? 한국어를 영어로 먼저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몽골어로 번역도 하고 포르투갈스로 번역도 해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해 줄 수 있겠죠. 그럼 나의 부족한 점을 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애터미 사업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인공지능에게 여러 각도로 물어봐요. 네. 그래서 브라질에서 애터미 사업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얘가 막 자료를 찾아서 이제 어, 리포트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 리포트 속에는 내가 강의했던 내용도 들어가 있어. 네. 왜? 브라질에서 사업을 얼마나 잘할 거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 결국은 뭐예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도 브라질에서 애터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명쾌한 답은 주지 못해요. 그건 뭐예요? 저는 도움이 돼요. 아, 이런 면도 있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네. 이거는 아니야. 얘는 인공지능이 했지만
얘는 말도 안 돼. 틀렸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능력을 보완해 줄 수는 있지만 인공지능이 다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브라질에서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다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애터미 사업을 잘하는 법, 몽골에서 애터미 사업을 잘하는 법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용이 별로예요. 그냥 너무 일반적인 그저 그런 얘기들만 하더라는 거지. 그럼 왜 그래요? 일단 내가 터키에서 애터미 사업을 잘하는 법에서 내가 일단 잘 몰라.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리하거나 발표하는 자료가 너무 부족해. 그럼 인공지능이 생각해낼 수 있냐?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를 받으면 일반적인 얘기만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에 맞춰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에 그걸 스폰서 파트너와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나가서 직접 대면 활동을 통해서 나만의 방법을 세워나가는 게 애터미 사업.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래도 글로벌 사업을 해 나가는 순서나 어떤 노하우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저랑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글로벌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한국에 사는 방식을 글로벌로 가져 나갔을 때 그대로 시행하면 될 거냐? 저는 한마디로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그대로 적용을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사는 방식을 글로벌로 나갔을 때는 한 50%, 60% 정도만 기본적인 것만 맞아요. 나머지는 현지화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 현지화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저희 라인들은 모두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제일 그래도 매출이나 회원이 가장 많은 국가가 현재는 브라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터키에 몽골이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뭐 다 이제 나라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글로벌 사업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국내 상황을 얘기를 할 건데 국내는 지금 이번에 해모임에 유전자 키트가 포함된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애터미가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다음에 A케어가 다음 달 이제 9월 달 석세스에 정식 발표를 합니다. 애터미 한국에서는요, 이제 A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그 건강, 유전자 분석 이쪽 비즈니스, 다이어트 시장이 하나고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건강, 다이어트, 유전자 분석이 한 축이에요. 그 다음에 미용, 그죠? 스킨케어, 메이크업 이쪽이 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이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해모임하고 건강식품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지금 애터미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저는 다이어트 쪽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라인에서 지금 젊은 층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라인에 국내 라인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20, 30대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축이 돼서 40대 50대 다이어트 시장을 공략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잘하는 팀이 성과도 나고 앞으로 애터미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는요, 시장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했어요. 한 번 한 사람은 이제 안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을 유지시키고 새로운 걸 보여주려면 뭐 해야 돼요? 스킨케어나 이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리더분들이 전략을 짠다면 국내에서는 뭘 해야 되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활동할 때 우리가 40대, 50대, 60대 그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쉽게 말해서 병풍을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3명이 모여서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한 10명이 모여서 다이어트 하면 좋잖아요. 그럼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들은 뒤에 이제 같이 참여해주고, 리딩은 젊은 층이 해준다면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작은 지금 센터가 다 중소규모잖아요. 대부분 우리 애터미 센터가. 여기서 그룹별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애터미 사업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이쪽 다이어트 쪽으로 한 분들이 굉장히 그 라인들이 성장세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비즈니스인데요. 해외 비즈니스는 성공했을 때 성과는 큽니다. 그런데 국내 비즈니스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집에서 밥 먹고 친구 말 때 커피 마시니까 커피 마시면서 애터미 얘기하고, 별로 특별히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국내에서 애터미 하면서 뭐 애터미 하다가 망했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가끔 뭐 1,000만 원 손해봤다, 2천만 원 손해봤다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래서 뭘 손해봤니 물어봤더니 애터미 화장품 쓰고 애터미 해모임 식구 수대로 먹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수당을 한 달에 15만 원 받았대. 15만 원 받아갖고 100만 원, 150만 원치 애터미 제품 썼어요. 뭐 했어요? 마트 체인지 한 거죠? 생활비 쓴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지났더니 1,000만 원 손해봤대. 손해본 게 아니죠? 그런 분들 빼고는 국내에서 애터미 사업하면서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해외 비즈니스는 좀 달라요. 왜? 일단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 가면 호텔에 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움직이면 일단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은 계속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비즈니스는 돈이 들어간다. 실제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해외 사업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브라질을 할 때 그냥 브라질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 내가 몇 년 정도 여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센터를 했을 때는 이 센터가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다 하면서 진행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정말 국내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브라질에서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작게 보면 각 국가에 나가 있는 리더분들이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국내에 있는 우리 파트너, 스폰서 파트너들이 뭘 잘해줘야 돼요? 뒷받침을 잘해줘야 돼요.
뒷받침을 잘해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띄워줘야 된다. 그래야 내 스폰서가 아니면 내 파트너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해외 라인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은 뭐예요? 그룹 전체가 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형제 라인이 잘 되지 뭐 내가 잘 되는 건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 형제 라인이 잘 돼서 스폰서가 잘 되면 결국 누구 도와줘요? 나 도와준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내 한쪽 라인이 잘 돼. 뭐 대실적 잘 된다고 내한테 뭐 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쪽 라인이 잘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더 크게 성공하는데 굉장히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지금 나가서 정말 열심히 하는 리더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해외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국내 매출을 올려서 더 많은 수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걸 1년, 2년, 3년, 4년, 5년 그 팀워크를 유지를 해야 글로벌에서 성공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활동을 할 때 같이 하다 보면 뭐예요?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인이 분위기가 좋고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조직에서 뭐가 나와요? 좋은 분들이 나오고 그 좋은 분들이 나오면 그게 글로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외 사업을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해외에 나갔을 때는 음, 자기만의 그 해외 사업을 해 나가는 방법을 정하고 스폰서와 상의하고 조율을 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실행에 하나씩 하나씩 실행에 옮겨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즉 해외 리더들은 어떻게 여기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될지 다른 나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든 이 촉각을 다 세워서 세미나장에 가서 많은 정보를 들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돼. 그냥 가서, 터키 가서 열심히 해야지. 키르기스탄 가서 열심히 해야지. 몽골 가서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해서 해외 사업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물론 어려워요. 어렵지만, 내 파트너가 해외에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국내 매출을 끌어올려 줘야 내 스폰서가 돈이 되잖아요. 그럼 내 스폰서가 돈이 되면 해외에 더 투자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해외 라인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라인의 필요한 전략이에요. 즉 왜? 지금 다 국내 사업, 해외 사업이 좀 반반 정도예요. 현재 여러분들 매출을 비교해 보면요. 좌우 매출 합쳐서 생각해 보면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이 50대 50, 60대 40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국내나 해외나 엄청나게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을 잘 섞어서 잘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잘 만들어서 진행해야만 성과가 나요. 해외만 잘 된다. 국내만 잘 된다. 이게 안 돼요. 다 섞여서 가야 돼. 그리고 내 소실적만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 더 큰 걸 놓쳐요. 그러니까 소실적이 안 된다고 소실적 막 열심히 해서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대실적이었던 곳이 소실적이 돼요. 또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힘은 힘대로 빠지고, 안 맞아요. 네. 자, 그 10월 하반기에 어, 또 임페리얼 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페리얼이 이제 연속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임페리얼 세 코드가 나와요. 최규정 임페리얼이 앞에 갔고요. 어, 지난달에 그 박미영 임페리얼이 8월 하반기에 임페리얼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8월 달에 박미영 임페리얼이 됐고, 그 다음에 10월 하반기에, 김지연인가? 김지연 단장이 임페리얼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원래 3명의 임페리얼이 세 코드가 나오게 돼서요. 지금 이제 임페리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좀 러쉬를 이루는 건데 지금 애터미 매출의 성장보다 직급자가 많이 나오죠. 네, 리더분들 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도전적으로 직급을 도전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다? 직급을 도전적으로 운영하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터미가 어떤 추세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사업을 해야 돼요. 리더분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뭐예요? 직급을 도전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팀워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내 목소리만 내면 나도 죽고 우리 팀도 그냥 뒤처진다. 다시 직급을 도전적으로 운영한다. 누가? 회사나 다른 라인이. 근데 우리 라인은 그냥 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야. 라고 나는 그냥 천천히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그만큼 팀워크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내부에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리더분들은 팀워크를 어떻게 잘 만들까, 이 부분 잘 설명할까에 좀 사업에 중점을 두고 도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라인별로 제가 상담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지금 왔으니까 우린 뭐예요? 팀워크를 잘 짜서 이럴 때일수록 잘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 브라질 초창기에 PB율이 되게 낮았어요. 즉 수당이 너무 작았어. 매출에 대비해서. 어, 그때는 뭐예요? 수당이 적으니까 팀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날짜를 정해서 직급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나오면 그걸 한 달 동안 열심히 팔아서 물건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또 팀을 짜서 직급을 도전을 했어요. 네, 이렇게 뭘 했어요? 팀 플레이를 해왔어요. 이런 지금 그러면 이제 2025년 지금 이 시점은 어떠냐? 팀 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팀워크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될 타임이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팀 플레이 잘하는 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팀들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스폰서들과 계속해서 직업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떻게 진행할 거고 재고는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팀 플레이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이제 변화를 추구를 해야 된다.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항상 변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의 삶도 이 관성의 법칙을 따라요. 그죠? 우주에서 이렇게 물체를 하나 던지면 어때요? 쭉 날아가죠? 예, 영원히 날아갑니다. 예, 한번 물체가 운동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면 그 방향을 계속 가려고 하잖아요. 관성의 법칙이. 우리 삶도 그래요.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그냥 반복된 삶을 계속 살다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두렵고 귀찮고 힘들어요. 두렵고 귀찮고 힘들어요. 그래서 안 받고. 그럼 내 삶이 점점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 그래도 똑같이 살아. 네. 이런 삶은 애터미 안에서 없어져야 된다.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로 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회장님이 원래 사자성어로 만상부려 언상. 그러니까 어떤 뭐 관상이 됐든 사주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것보다 뭐야? 말을 잘해야 된다. 애터미 성공에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 부정적인 말, 이런 자기 비하, 막 엄살, 이런 거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습관성 엄살 증후군 있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엄살 떠는 분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도 그래서 매일 엄살 떠는 분이 있어요. 엄살 계속 떨면요, 진짜 자기 엄살 떠는데도 돼요. 맨날 안 된대. 그럼 그 사람 나중에 결로가 어떻게 되냐? 안 돼. 그래서 엄살 떨지 마라. 그리고 내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가 달성된다고 내가 말로도 못하는 목표가 달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정해서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지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변화를 이제 우리가 하자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 라인에서도 성공자가 됐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도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된다, 힘들다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각 그 국가별 미팅에서는 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전체 미팅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세 줄 노트예요. 하루에 딱 세 줄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한 권 꺼내서 아니면 쓰고 있는 노트라도 괜찮아요. 쓰고 있는 노트가 있으면 앞에서부터 썼으니까 뭐예요? 뒤쪽에 가서 뒤에서부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면 새 노트가 있으면 노트를 꺼내서 맨 첫 장에다가요. 자기 목표를 적었어요. 인생 시나리오 썼잖아요. 그 인생 시나리오에 있는 목표를 쭉 적으세요. 그 중에 가장 달성하고 싶은 목표, 가장 가까운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별로 쭉 적으세요. 뭐, 세 개를 적어도 되고, 다섯 개를 적어도 되고, 열 개를 적어도 돼요. 자기가 목표를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한 두 페이지 정도 넘긴 다음에 이제 날짜를 적어서 오늘부터 하세요. 적어서 저녁에 그냥, 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한 거. 야, 오늘 내가 이건 잘했어. 한 줄 적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내가 좀 아쉬웠던 거. 아까 거기 성질 안 냈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욱하는 심정을 못 참아가 내가 성질 냈네. 그러니까 내가 아쉬웠던 점, 좀 잘못한 거. 내가 아까 좀 부정적인 발언했네. 한 줄 적는 거예요. 그냥 한 줄, 두 줄 적으면 안 되냐? 두 줄 적어도 되는데 한 줄 적는다고 생각하고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는요. 내일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개선할 점.
아, 내일은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더 바꿔봐야 되겠다. 개선할 사항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 줄을 적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세 줄을 적었으니까, 세 줄은 내 노트에 이렇게 펴져 있으면, 오른쪽에다가 쭉 날짜를 적어요. 그럼 왼쪽이 비죠? 노트의 왼쪽이. 예, 그죠? 오른쪽에다 적었으니까 왼쪽이 비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왼쪽에다가는요, 그냥 내가 앞에다가 써놓은 목표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메모하세요. 녹화하니까 내가 들어보시겠다고. 예, 녹화한 거 들어보셔야 되는데 메모하세요. 자, 그래서 목표를 한번 적어봐요. 그러면 내가 그 목표를 했는데 내가 2026년에 6년 5월 달에 국장 도전이라고 목표를 적었는데 며칠 있다가 이 목표를 적으려고 보니까 5월 달에 가기로 했나? 7월 달에 가기로 했나? 헷갈려. 그러면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이 하늘은 더 헷갈려.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그 국장 목표는 달성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뭐요? 다시 목표를 보고, 5월이었구나. 그래서, 자, 2026년 5월 달에 국장 도전. 또 써요. 한 5번, 10번 써, 내가. 외워졌죠? 그리고 국장 도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목표도 생각하면서 써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국장 도전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국장 도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2026년 12월에 본부장 도전 썼어요. 근데 나 지금 국장 한 번 하고 있어. 그럼 국장 2번 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근데 본부장 도전이라고 써놓고 자기 국장 안 가. 그건 뭐예요? 쓰면서 어때요?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몇 월에 본부장 도전 쓰면서 뭐예요? 세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럼 언제까지 국장을 가고 언제 국장을 가고 그죠? 내 파트너를 언제까지 만들고 누구를 내가 사업을 시켜야 되고 이 세부 내용이 있잖아요. 예, 목표를 쓰면서 세부 내용을 메모하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그리기도 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하고 지나가고 하고 지나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목표가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로얄 도전을 하겠다. 나는 언제 로얄 마스터가 되겠다.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일단 본부장 3번 유지해야 되죠. 내 본부장 3번 유지하는 것만 생각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내 파트너들을 국장 3번 이상 해놔야 되죠. 그죠? 내가 로얄을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 파트너가 본부장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많이 해도 필요 없어. 그러면 내 파트너를 어떤 식으로 국장을 보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적었으면 내 파트너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적다가 보면 막히는 게 있겠죠. 그럼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짜야 되는 거예요. 한 개 딱 적어놓고 이걸로 가. 이게 아니에요. 플랜 B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플랜 A를 했는데 얘가 갑자기 아팠어. 갑자기 애를 낳아서 들어가 버렸어. 그럼 뭐 돼요? 아유, 안 되겠네. 이제 애 키워서 나올 때까지 3년 연기. 이거는 비즈니스가 아닌 거예요. 플랜 B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급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플랜 B를 만들어야 돼요.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파트너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 세 줄 노트를 우리가 한번 써보자. 왜? 가만히 있어도 잘 변화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뭐, 안 써도 좋지만 써도 좋아요. 근데, 내가 안 변한다.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써보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날짜 적고 세 줄 쓰는 거잖아요. 적을 수 있잖아요. 정 못 적으면 이 스마트폰 메모장에다가 적어놨다가 시간 날 때 한번 적어보고 어제 못 적었으면 아침에라도 적어서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전에 적던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적던가 어쨌든 매일매일 적어 나가는 거예요. 꼭 뭐 깜빡하고 못 적었다. 그럼 비워놓고 다음날 해서 뭐 굳이 어제 그저께 거고 굳이 막 억지로 적고 숙제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세 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적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목표가 생기죠. 그럼 맨 앞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목표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목표를 외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저도 계속 상상을 하고 있어요. 목표를 적고, 예.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저도 계획이 있겠죠. 예, 오늘 저부터 계획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2029년 3월에 임페리얼 선거를 할 겁니다. 적었어요.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어요. 그럼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럼 저는 크라운 마스터를 2명 이상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좌측에 누구를 크라운 보낼 거다. 플랜 A 누구, 플랜 B 누구, 플랜 C 누구. 이렇게 좌측 라인에 쭉 후보자까지 해서 만들어 놨어요. 자, 우측에는 또 만드는 거죠. 자, 플랜 A 누가 크라운 갈 거냐. 플랜 B 누가 크라운 갈 거냐. 플랜 C는 누가 크라운 갈 거냐. 이렇게.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임페리 언제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 네. 팀장님, 팀장님 본부장 언제 가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 제가 본부장을요? 예. 팀장님 본부장 가시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로얄 가시면요. 예. 그쵸? 어, 그 플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다 이렇게 적어서,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겠죠. 언제, 다음 직급 선거부 언제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저는, 2029년 3월 임페리얼 도전을 하는데, 그렇게 쉽지도 어렵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렇게 해서 세부 목표를 정했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로얄 마스터를 오토로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원래 올 하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조금 계획이 약간 차질이 생겼어요. 네. 어,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은 라인에서 본부장을 유지하거나 본부장을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연말부터 본부장 유지, 본부장 도전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예, 이 여세를 몰아서 내년에는 순서대로 많은 분들이 본부장 도전을 할 겁니다. 예, 저도 전력 투구를 할 거고요. 어, 물론 부족한 부분으로 우리가 직급을 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 초기 애터미 시장 개척하는 쪽에 제가 후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는 제품 판매가 좋아요. 터키에도 제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까? 2배 팔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터키에서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우리 팀이 한 달에 판매하는 물량을 2배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4배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요. 뭐가 해요? 뭘 해주세요? 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2배 팔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그럼요, 저기 지방 가야 되고요. 기름값이 또 들어가고, 오케이. 그럼 그거 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가 돼. 중간 리더들이 그런 거를 잘 모아서 스폰서들이랑 상의를 해야 돼. 그럼 브라질은
지금 판매량보다 2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 뭐, 여기 어디 가야 되는 거, 뭐, 그러면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더 활용해야 되고요. 더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라를 어떻게 더 띄어야 되고요. 이번에 더 조직화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는 테스트를 넣어야 되는 물량이 이만큼 더 필요하고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막 때리고 앉아갖고요. 아, 우리 30% 성장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애터미는요, 잘 될 때 그 속도를 가속도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요, 스톱되면 안 돼요. 성장이 멈추는 순간 이걸 늘려나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잘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밀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잘 된다. 이 브라질 리더도 있죠. 지금 잘 될 때 밀어야 돼요. 날이면 날마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이 지나고 나면요. 야, 옛날에 우리 할 때는 정말 막 한 달에 30%씩 성장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는요, 1년에 1%도 성장 못할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러니까 지금 해외 라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올해 내 매출을 100%, 2배 성장시킬까, 3배 성장시킬까의 목표를 해요. 몽골 라인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2배 더 팔까, 3배 더 팔까 해야 돼요. 이제 멕시코 팀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부장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매출을 2배, 3배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김가영 본부장님이 엄청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본부장 도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 매출을 2배, 3배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고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예전에 이제 브라질이 물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가다가 뺏겨요. 세관에서 뺐는데 맨날 뺐으면 안 갖고 올 건데 세관에서요. 조금씩만 뺐어요. 10명 오면 1명 정도만 뺐어요. 되게 못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안 뺏기겠지. 또 갖고 오게 만드는 거야. 아예 싹 다 뺐으면 어때요? 에이, 이제 안 갖고 할 텐데 또 줘요. 뺏겨. 근데 그 물건이 있어야 우리는 또 애터미를 알릴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을 세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책을 세워서 리더들이 자금을 모아서 뺏기면 보상을 해주고 이런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끝까지 해낸 라인이 있고 한두 번 뺏기고 열받아서 안 해! 그러고 그냥 다 자르고 아유 그냥 팔어 뭐 이렇게 한 라인도 있어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1년, 2년, 3년, 5년 지나서 브라질에서 성공자가 나왔을 때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 많아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문제야. 근데 그 문제를 어때요? 풀어야 돼. 매일매일 문제는 생기는데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제일 문제는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안 보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문제를 외면하는 게 제일 나빠요.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에서 제가 얘기한 게 첫 번째가 뭐라 그래서요? 삐지면 이 사업은 끝난다. 삐지지 마라. 저랑 애터미 같이 우리 그룹에서 같이 하는데 제가 뭐 여러분 사업을 잘 되게 못 되게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이드예요. 네. 제가 잘 되게 다 할 수 있으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제가 여러분 다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성공했다. 여러분들이 잘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내 아들, 딸, 내 동생 다 성공시켰지. 못 시키잖아요. 못해요. 해봤는데 안 돼. 왜? 본인이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 해줄 수는 없어요. 애터미에서요, 누구도 못 해줘요. 내 동생, 우리 엄마, 내 딸, 아들, 내가 못 해줘요. 그 사람들이 안 하면요, 못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돼. 첫 번째, 삐지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저는 저 스폰서한테 삐지든 누구한테 회사에 삐지든 뭐든 어쨌든 삐져서 그만두신 분들 저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15년 동안 여기까지 올 동안. 그래서 삐지면 못한다. 삐지지 마라. 절대로 삐지지 말고 삐지는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예. 그래서 목표가 명확하면 안 삐지더라. 저도 마찬가지. 저는 뭐 회사에 회장님한테 불만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삐져서 해봐야 나만 손해고 우리 파트너만 손해니까 내가 다 문제를 풀어서 최고 좋은 답변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삐지지 마라. 내가 삐졌다. 그럼 빨리 털고 나와라. 삐지지 말고 빨리 털고 나와라.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목표를 적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 한번 적어 발표 한번 하고는 다 잊어먹어. 다시 얘기해봐. 그러면 다 틀려. 자, 내 머릿속에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비전은,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고 내가 글로 쓰는 이유는 머릿속에 그걸 남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쓰고 남기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봐라. 물론 상상만으로도 머릿속에 각인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걸 했더니 여러분들이 못하더라. 그때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요. 자기 목표를 썼대요. 그러니까 그 두꺼운 대학 노트 한 권을 자기 목표를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썼대요. 그랬더니 다 이루어졌어요. 그분 정말 잘해요. 목표만 쓰고 아무 일 안 한 게 아니라 그걸 쓰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다지고 해서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고 싶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목표를 쓰면서 다져보십시오. 그러면요, 삐지는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삐지고 섭섭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성공에 대한 의심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1년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야지. 그거 안 돼요. 100%안 돼요. 2년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야지. 100%안 돼요. 왜? 안 되면이라고 내가 이미 마음속에 각인했잖아. 안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은 뭐만 기억해요? 안 되면만 기억해요. 그만둬야지만 기억해요. 그죠? 여러분도 시켰잖아요. 애터미 사업이 안 되라. 그만둬라. 시켰죠. 그럼 여러분 2년 뒤에 뭐예요? 안 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죠? 그 말 하시는 분들, 내가 남아있는 분들 못 봤어요. 다 가요. 2년 만에 가든 3년 만에 가든. 자, 그러니까 목표를 그렇게 정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거다. 언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고 플랜 A는 이거고 플랜 B는 이거다. 그걸 적으면서 이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뭐 우리 따따봉 센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가고 그러면 이번에 직업 언제 어떻게 가고 플랜 지금도 바뀌죠. 10월 하반기에 임페리얼 나온다는데 우리가 10월 상반기로 옮길까?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픽스를 해요. 또 문제 있으면 해결을 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각 라인별로 그럼 직급자를 만들어서 언제까지는 이 직급을 가고 오토 판매사를 만들고 또 미라클 센터 같은 경우는 2025년을 뭘로요? 오토 판매사를 많이 만들자, 10명 만들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토 판매사 도전을 여러 명이 하고 있고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다 왔어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올 연말까지 오토 판매사가 목표한 사람은 다 달성을 하고 또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럼 내년은 또 다른 목표를 정해서 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고 팀 플레이를 통해서 글로벌과 국내 사업이 하나로 돼서 진행을 할 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좀 늦게 오셔서 응급수 피치를 못 하신 분들이 아마 지금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대기하고 계신 분도 있으면 윤 국장님한테 톡을 넣어 주시고요. 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한 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한 분 계세요? 네, 네. 자, 예.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목표를 쭉 적고 저도 이 목표를 늘 외우고 다니지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세 줄 노트를 저는 여기에다가 메모를 하는데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그리고 또 상담할 때도 그 목표 노트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 거기서 또 우리가 일정 같은 거는 조율할 수 있죠. 뭐 이제 내가 29년 3월에 임페리얼 가기로 했는데 4월에 가면 큰일 나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정했는데 딱 3월에 갈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4월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목표를 가지고 달성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29년에, 가만히 있다가 29년에 임페리얼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은 내가, 로얄 마스터를 최소한 10번 이상 유지하겠다. 15번 유지하겠다. 나도 세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15번 유지를 위해서 본부장은 누구누구를 신규로 보내고 누구누구를 유지를 시키고 이 목표를 적으면서 그 담당되는 파트너, 해당 파트너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직급을 갔다는 거는 그 직급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국장을 갔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국장 유지를 해야 돼요. 국장 갔는데 1년, 2년 지났는데 유지를 못한다.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건 뭐예요?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지 않았던 거는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갔다. 그 다음에 좀 무리하게 갔다. 그럼 1년을 더 준비해서 자, 2년 차에는 내가 어떻게든 국장 유지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우시라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많은 국장님들은 그렇게 해서 국장 유지를 한 번씩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 본부장님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또 본부장 도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기 선거 목표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목표도 적고 내가 기부는 어떻게 하겠다 기부 목표도 적고 여러분들이 그 목표는 세부적으로 여러 개를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인시키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해외 사업과 국내 사업이 따로따로가 아니다. 지금은 합쳐서 한 덩어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잘 보완해 줘야 된다. 라고 우리 스폰서, 내 파트너가 해외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그룹 전체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해외 사업이 잘 되도록 또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을 하시라는 겁니다.